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알록달록한 풍경으로 가득한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가을하면 딱 떠오르는 게요. 그 멋진 가을 단풍 속에서 또 높고 푸른 하늘 아래에서 러닝, 즉 달리기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국기자 진짜 뛰기에 너무 좋은 날씨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길 지나가다가도 러닝하는 분들 쉽게 볼 수 있더라고요. 달리기 인구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이 늘었는데 육상 대회 현장에 가보면 덩달아 국내 육상에 대한 관심도 엄청나게 늘었다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달리기에 푹 빠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특히 국내 여자 육상 선수들 정말 굉장한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9월에 이어서 육상 특집 2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시원하게 달릴 준비 되셨나요? 빨리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스포츠야 출발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육상 400m 1위 독주하고 있는 김지은 선수와 함께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육상 선수 김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실력도 진짜 국내 1위잖아요. 또 사실 팬들한테는 육상계 이영애로도 더 유명합니다. 이영애.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육상 이영애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영애 하면은 이제 청순함, 단아함이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영애 닮긴 했거든요. 근데 김지은 언니는 딱 김지은이지 않나. 여러분, 육상 선수 이영애 김지은보다는 김지은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NS도 활동 많이 하시고 좀 자기 PR에도 요새 많이 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뭐 팬들하고도 소통을 그래서 많이 하시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제 취미 생활이기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곳이고 제 개인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저를 표현하고 저의 팬들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보답하는 공간이기도 해서 네,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화보를 할지 뭐 바디 프로필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도 해갖고 팬들이 막 어마어마한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일단 그런 관심도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저는 이제 제 나이가 이제 30대잖아요. 벌써요? 네, 벌써요. 근데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차다 보니까는 모든 여자들은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기 전에 이제 자기만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더 만드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럼 이렇게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우리 김지은 선수 한번 파헤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영의 프로필! 키 167cm, 전북 익산 출신으로 소속은 전북개발공사 육상단입니다. 중학교 시절 100m, 200m 단거리 선수로 국내 무대를 휩쓸었고요. 중3 때는 국가대표에 선발됐습니다. 이후 400m와 400m 허들로 주종목을 변경하고 2015년 전국체전에서 이 종목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올해는 국내 최고 자리에 올랐는데요. 국내 8개 대회에 참가해서 모두 우승! 특히 지난달 전국체전에서도 당당하게 금메달을 따내며 활용 점적을 찍었고 국내 여자 육상 400m 여제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김지은 그 자체가 금빛 질주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더라고요. 자, 모든 것을 다 가진 선수 같습니다. 인생 혼자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열심히 살았구나. 정말 노력 많이 했구나. 네.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로봇 같아요. 네, 진짜. 인간에게는 이제 쉼이라는 게 필요한데 없어요. 언니는 없습니다. 오로지 운동뿐입니다. 네, 운동밖에 모르는 바보예요. 올해 출전한 8개 대회에서 정말 모든 우승을 다 차지했어요. 어느 대회였는지 참 많긴 하지만 직접 자랑스럽게 소개 좀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실업연맹에서 주최한 실업대항 경기가 4개가 있는데 그 4경기에서 모두 이제 400m 1위를 하고 이제 KBS배 이제 육상 선수권, 이제 육상 종별, 그다음에 전국체전까지 해가지고 8관왕을 했습니다. 올해 사실상 진짜 전관왕인 거거든요. 그럼 이쯤에서 우리 스포츠와 시그니처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OX 질문. 2022년 내 생애 최고의 한 해다. 하나, 둘, 셋. 네. 오! 이제 당연히 이제 많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이제 제가 실업생활 이제 10년 하면서 이제 올해가 저한테는 정말 최고의 해가 됐던 것 같아요. 부상도 많았었고, 이제 슬럼프도 많이 겪었었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기가 많이 취소되는 경우도 많았었고, 작년에도
제가 이제 컨디션이 되게 좋았어요. 이제 점차 이제 올라오고 있는 도중에 이제 전국체전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크게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솔직히 올해 좀 도끼를 많이 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열린 올해 전국체전에서 7년 만에 2015년 이후에 처음으로 우승했는데 그래서 정말 감격적인 일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부상을 좀 달고 살아요, 제가. 그 부상이 있음에도 저는 참고 하는 그런 버릇이랑 습관이 있어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또 감독님이신데 이제 감독님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저를 되게 채찍질을 많이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아버지께서 더 그렇게 채찍질을 많이 하셨지만은 이제 지금은 제가 더 제 자신한테 채찍질을 많이 하는 이제 그게 많이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체전에 좀 더 하셨다. 전국체전에 좀 더 한 것보다는 제 한계를 좀 넘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연습 때는 기량이 이제 시합 때보다 솔직히 더 좋아요. 막 기록 같은 경우도 진짜 더 좋은 기록을 내는데 시합만 가면은 이상하게도 그 기록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움이 많아가지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도 운동이지만은 이제 마인드 컨트롤, 이제 멘탈 관리 이제 이런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잘할 줄 시즌 전에는 예감하고 기대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이렇게 잘할 줄 한 시즌을요? 그거는 이제 동계 훈련을 받고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거는 다 선수들마다 느낄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항상 뛰던 기록이나 컨디션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기록이 더 좋네? 이렇게 떴는데 컨디션이 더 좋네?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도 이제 사람은 변수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그거를 티를 안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 그냥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저를 믿자 이거였어요. 그런데요, 또 SNS 보니까요, 특전사 주법이라고 특전사 이렇게 주법? 있더라고요. 이게 폼이 뭔가 좀 보니까 특이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많이들 불러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원래 400 뛰기 전에 이제 100, 200 선수였잖아요. 그때 당시 저는 이제 힘이 되게 좋은 선수였어요. 그 주법으로 저는 이제 400으로 정향을 했고 400m의 이제 마지막 100m가 거의 이제 전력 질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법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로봇 같아요. 로봇이요? 제가 좀 뻣뻣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이렇게 가거든요. 진짜 이제 피니시 라인을 보고 이제 마지막 100m 남았을 때는 이제 있는 힘을 다 쏟는 거예요. 가야 돼! 하면서 이렇게. 약간 뻣뻣하게 보이는 거군요. 네, 어떻게 그게. 보면 이제 그게 힘이 너무 들어가니까 뻣뻣하게 보이는데 그렇게 달립니다. 혼신의 힘으로, 그죠? 네. 와. 누가 그걸 특전사주법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방송사에서 이제 그거를 찍어주셨는데 이제 그 어떤 PD님께서 그 제목을 특전사 주법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생긴 것 같아요. 그 특전사주법으로 올해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럼 작년하고 재작년 아니면 그 이전의 성적은 좀 어땠는지 좀 부상이 있어서 좀 부진했던 건가요? 어땠나요? 제가 부상이 크게 온 거는 이제 그 아킬레스건 부상이 제일 컸었고 그게 한 4, 5년 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반 동안 이제 굉장히 힘들었다가 지금부터 2년 전이죠.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부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020년부터 이제 조금 올라서기 시작했다. 네, 19년부터. 19년부터. 네, 이제 19년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기량을 찾다가 이제 20년, 21년도에는 이제 그래도 좀 성적을 내고 이제 올해 이제 완전히 이제 올랐죠. 올해는 그러면은 8개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했는데 출전 안 한 대회도 있던 건가요? 출전 안 한 대회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3월 달에 코로나가 한번 걸렸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출전을 못 했었고 7월 달에 이제 고성 실업 대회가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는 이제 제가 400하고 허들이 주종목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400을 안 뛰고 허들만 뛰었어요. 가장 값지고 가장 특별했던 우승은 언제예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있었던 전국체전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러니까 원래 좀 힘들었지만은 올해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몸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이거를 이겨내고 버텨내야 된다는 그 무게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전국체전 앞두고 그 허벅지 근육 찢어지는 부상도 있었잖아요. 그런 네. 것도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잔부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웬만하면 참고 하는데 제가 좀 참고 하다가 욕심을 너무 부렸나 봐요. 이게 못 버티고 이제 과부하가 와서 이제 찢어졌다는 이제 그런 말을 듣고 허벅지가요. 네, 뒷근육, 햄스트링이 그때 당시에 이제 1cm가 찢어졌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크게 찢어진 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좀 참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종목이 하나가 아니고 연습량도 이제 기본 이제 종목이 하나가 아니다 보니까 좀 많단 말이에요. 소화하기가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야, 그래 이렇게 어려운 극복을 많이 했는데 반대로 보면 좀 아슬아슬하게 좀 우승했거나 좀 운이 좋았다 혹은 사연이 많은 상황에서 좀 우승했다 하는 그런 대회들은 어떤 대회였을까요? 6월 달에 선수권이라는 경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경기는 나이 상관없이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같이 뛸 수 있는 경기인데 그 경기에서 그 양예빈 선수랑 저랑 이제 맞붙는 경기였어요. 제 나름대로 한번 이제 같이 뛰어보기도 싶었고 기대도 하고 설레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게 되게 마음이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고교생한테. 네, 그래서 그 시합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사실 진짜 좀 적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갈수록 좀 힘에 부치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하세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딱 29부터 든 생각이 아 나는 진짜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게 되고 항상 그 이상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 한 해 한 해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그 한 해만큼은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1992년생입니다. 올해 만 네. 30살인데 이렇게 좀 롱런하는 이유 또 이 나이에 최전성기를 맞이한 그런 비결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는 운동에 너무 진심인 편이고 몸 관리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놀랄 정도로 제가 만약에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어디를 가면은 마사지 이제 건이라든지 볼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다 가지고 다녀요. 매일 하세요? 어디 네, 가서? 매일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좀 놀래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몸이 아프니까 푸는 거고 이제 저한테는 이제 필수품이거든요. 올 때마다 이제 가지고 다니는 게. 지금 계속 전성기 달리고 있거든요. 몇 년 더 전성기 갈 것 같으세요? 진짜 계속 하셔야죠. 한 해 한 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이라서 솔직히 언제라고는 말은 못해요. 근데 나이가 이제 저희가 은퇴 나이가 거의 34, 5 이제 그쯤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진짜 길어야 이제 4년이고 5년인데 그 전까지는 뭐 생각 안 하고 잘 달리고 싶어요. 35, 6까지 뭐 더 이상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김지은 선수의 극복 스토리 부상도 많이 당했는데 이런 건 사실 선수 생활 내내였다고 들었거든요. 원래 중고교 때는 100m, 200m 단거리 선수였는데 실업팀에 입단하고 나서 좀 아킬레스건 온 부상을 당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한 400m와 400m 허들 여기도 전향을 했는데 종목 변경하면서 고민도 갈등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고민도 많이 했었죠. 아무래도 100, 200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도 짧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해오던 종목이라 이제 큰 부담도 없었고 그랬는데 400 같은 경우는 거리도 길고 또 거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한 바퀴 뛰는 거죠, 400m? 네, 한 바퀴를 뛰는 건데 무서워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고통스럽죠. 네, 전력 질주를 한 바퀴 맞아요. 뛴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너무 겁이 나니까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권유를 하신 게 그래도 한번 뛰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않고 그럼 진짜 한번 뛰어볼게요 하고서 뛰었는데 성적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예 이제 종목을 변경하게 되었고 후회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400m로 종목 전향을 해서요. 2015년 전국체전 일반부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흔히 그 뼈를 깎는 고통, 뼈를 깎는 노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진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노력했다고. 솔직히 그때 당시에도 제가 100, 200 선수 시절에도 정말 저는 열심히 했고 진짜 몰랐어요. 그 정도로 힘들 줄. 근데 이제 그때보다는 지금은 더 힘든 종목이고 뭐 운동량이라든지 스케줄이 그때가 더 힘드니까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오히려 이제 지금 하는 운동 방식을 더 알았으면 그때는 더 잘 뛰었을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이 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또 질문 들어가 볼게요. 돌발 OX 질문. 나는 역시 400m 체질이다. 다시 태어난다면 400m부터 시작한다. 하나, 둘, 셋. X.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받아들이고 지금은 하고 있는데 다시 태어나도 400?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100m를 하겠다. 다시. 차라리 100m를 하지 않았나. 단거리 종목에서 400 종목이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종목인 것 같아요. 화려하게 보이는 김지은 선수지만 부상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지금까지 육상하면서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든 순간, 또 위기였던 순간, 육상 선수 내내 보면 언제가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부상이죠. 부상이 이제 제일 힘들고 이제 슬럼프. 일단 슬럼프 자체가 운동선수들은 이제 운동에 흥미가 떨어지거나 이제 내가 아플 때 많이 와요. 예를 들어 2015년 정국체전 종목 전향하고 우승한 다음에 한동안 좀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도 그때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때 우승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연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아프기 시작한 게 그 바로 다음 연도였거든요. 제가 그렇게 아플 줄은 몰랐는데 참고 경기를 다 뛰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음 연도에는 그게 되게 안 좋았던 거죠. 누적이 된 거죠. 네. 그 누적도 되고 저는 달리고 싶은데 이제 그 전에 너무 많이 써버리다 보니까 이제 근육이 회복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거의 한 1년 반 동안은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도 많이 못 뛰었었고 이제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운동 선수가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경기를 안 뛰면은 저희도 이제 그 연봉이랑 이런 게 받잖아요. 그게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고 힘들고 이제 어떻게든 성적을 내야 되는데 이제 성적은 안 나고 그래서 정말 은퇴 고민도 그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건 그 슬럼프들 다들 어떻게 극복하냐가 가장 관건이잖아요. 슬럼프 그쵸. 극복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일단 가족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어머니도 운동을 하셨고 이제 아빠가 이제 감독님이고 저희 동생까지 운동을 했었어요. 가족이 이제 다 운동을 하다 보니까 다 육상인가요? 네, 공감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네 마음 다 이해한다. 근데 이제 제가 또 해온 게 있고 그게 너무 아깝지 않냐. 다시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고 근데 이게 말처럼 이게 듣는다고 그게 다 되지는 않아요. 진짜 힘든 결정이었고 결국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게 겨우 이 정도로 내가 쓰러질 거야? 그러니까 혼자서 많이 다독이면서 다시 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그 아버지 사진을 봤는데요. 진짜 친오빠 아니냐고 저도 이야기가 깜짝 나올 놀랐어요. 정도로 네, 패션 센스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동안이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이런 얘기 종종 들으시죠? 네, 듣기는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랑 있으면은 오빠냐 이런 말 한 번씩 그냥 듣는데 내가 왜 네 오빠요? 막 이러면서 한 사투리 번씩 쓰세요? 예. 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저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싫어하세요. 아빠는. 실제로 보셔도 동안이신 것 같으세요? 네 어떠세요? 맞아요. 동안이세요. 아버지가 감독이어서 솔직히 불편한 점도 조금 있다. 많아요. 많아요. 어떤 점이 좀 그럴까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은 아니지만은 어렸을 때는 시기를 많이 받았었고 또 오해를 많이 하세요. 이제 내가 딸이 선수고 이제 아빠가 이제 감독님이다 보니까는 쟤를 더 이렇게 할 거다. 근데 그런 관심이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저는 뭐 우구 이쁘다 우리 딸 이런 게 아니라 더 채찍질을 많이 하세요. 그런 관심이. 너 왜 이거밖에 못해?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성공한 체육인 2세들이 꽤 많은데 체육인 부자, 부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좀 공과 사 분리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뭐 훈련할 때는 감독님이지만 집에서는 아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혹독하게 훈련해서는 뭐 집에 가서도 감독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떠세요, 두 분은? 저는 거의 말을 안 합니다. 너무 혹독하게 훈련을 받으셔갖고 집에 와서는.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기는 하는데 집에 가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엄마랑 소통이 되게 많이 돼요. 거의 친구처럼 지내는데 아무래도 아빠랑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빠라는 의식보다는 이제 감독님에 대한 그런 의식이 더 강해가지고 이제 그런 벽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벽이 생겼을 정도예요? 벽이 생겼어요. 아니 근데 그래도 또 시합 중이나 그래서 집에서나 감독님이자 또 아버지가 하신 말씀 중에서 또 힘이 되는 이야기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점이 네.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셨을 때 가장 감동받았는지. 침대래세요. 음. 진짜 쓴소리 하고 바로 이제 또 약을 또 주세요. 처음에는 너 왜 그래? 왜 이것밖에 못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쓴소리를 하다가 이제 제가 또 꿍에 있고 하면은 또 바로 와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다. 너 지금 잘하고 있고 더 잘할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약간 이런 식. 목표가 말씀하신 대로 순위가 아니라 기록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최고 기록
또 목표로 하는 기록이 있다면 얼마일까요? 목표로 하면 당연히 한국신이겠지만은 저는 이제 차근차근 이제 기록 단축을 하고 싶어서 올해 이제 55초를 뛰었으니까 이제 내년에는 이제 54초 벽을 넘고 이제 그거를 넘고 난 후에는 이제 한국 신기록에 도전하고 싶어요. 한국 신기록이 몇 초죠? 지금 53초 67일 거예요. 그럼 한 1초 좀 몇 초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은 최전성기니까 한 내년 정도는 깰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종목이 2개잖아요. 400도 뛰고 허들도 뛰고 저는 올해도 정말 열심히 했지만은 저는 저의 가능성을 믿어요. 올해도 잘했지만은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400에서 한국신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허들에 한국신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디가 좀 더 가능성 먼저 깰 것 같으세요? 허들 솔직히 좀 냉정하게 말을 하자면은 400 같은 경우는 좀 벽이 커요. 근데 이제 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도 주력이지만은 이제 기술이 좋으면은 그래도 주력보다는 기술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큽니다. 김지은 선수 좀 워낙 다재다능한 선수 같고 뭐든 잘해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듣는 내내 들리는데 앞으로 좀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 인생의 목표 그리고 선수로서 어떤 선수로 남고 싶은지 기억되고 싶은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육상 선수로서는 이제 저는 되게 노력하고 열정 크고 진짜 잘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어요. 인생의 목표는 뭐 부자 되는 게 목표이고요. 부자요? 부자. 예. 부자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이렇게 금메달도 참 빛나지만요. 저는 인간 김지은 선수가 너무 빛나가지고 오늘 행복한 기운 잔뜩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 김지은 선수 팬들 또 육상 팬들에게 한 말씀 하면서 이 시간 마쳐볼게요. 일단 이제 많은 관심과 이제 응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육상도 조금씩 더 발전하고 있으니까 더 큰 관심으로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시즌이 끝났지만 내년 시즌에도 경기가 열리면은 이제 운동 경기장에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